근데 모허는 하얼빈보다 약간 더 춥습니다. 지금 오늘이 4월 17일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온도가 한 3도, 영상 3도. 일기예보는 오늘 눈이 좀 방해 내린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중국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7시에 북촌에 가는 버스가 있답니다. 한 2시간 타고 가는데 중국 놀러 올 때 필요한 거 위챗페이, 알리페이, 위챗페이, 알리페이, 위챗페이, 알리페이, 위챗페이, 알리페이, 위챗페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중국의 최북단 모허라는 도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얼빈에서 비행기 타고 왔고요. 도착하니까 한 10시쯤 됐습니다. 그저께 인천공항에서 하얼빈으로 비행기로 왔습니다. 비행기로 오니까 한 2시간 정도 온 것 같아요. 2시간 반. 현지 시간으로 하얼빈 공항 도착하니까 1시쯤 됐어요. 오후 1시. 오후 1시에 시내로 들어갈까 하다가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로 갔습니다. 물론 저렴한 숙소로 갔죠. 그 마을에서 그냥 빈둥빈둥 하다가 하루를 보냈습니다. 왜냐? 기차로 이 모허라는 도시에 올까 했었는데 여기는 고속철도가 없고요. 그 침대 기차가 있습니다. 거의 한 18시간. 그 어제 오후 한 5시쯤에 출발하는 기차를 탔으면은 오늘 아침에 도착할 건데 그 침대 기차가 폭신한 침대로 하게 되면은 거의 8만원 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얼빈에서 이 모어까지 오는 비행기 값은 5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였어요. 기차로 올까 비행기로 올까. 근데 18시간, 19시간 심하면은 20시간 걸리는 기차도 있었는데 그걸 타고 오면 아침에 몰골이 많이 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10시쯤에 모어가 도착했는데 어제 오후에 기차 타고 왔으면 지금쯤 도착했을 거예요. 그만 피곤해서 하루 종일 또 잤을 겁니다. 물론 기차의 침대 기차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타면은 괜찮겠지만 저는 12시간 기차를 타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침대도 푹신한 기차가 있고 딱딱한 기차가 있어요. 근데 딱딱한 기차, 침대 기차도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은데 좀 불편합니다. 1층, 2층, 3층까지 돼 있어서 1층은 그나마 난데 2층, 3층에서 자면 잠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선택을 해서 왔습니다. 아침 첫 비행기는 가격이 좀 싸요. 그리고 한 오후에 여기 오는 비행기는 가격이 한 8, 9만원 합니다. 좀 희한한 게 중국은 같은 목적지여도 기차나 비행기 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차를 타는 거고 시간을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비행기를 타는 거죠. 저는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는 청두 항공이라고 이쪽 외곽만 담당하는 좀 저가 좀 소형 항공기가 있는데 탈만했습니다. 그냥 물 한 병씩 주고요. 잠깐 눈 붙이기로 하니까 도착했더라고요. 모허는 하얼빈보다 약간 더 춥습니다. 오늘이 4월 17일입니다. 현재 온도가 한 3도, 영상 3도. 그러니까 하얼빈은 아까 출발할 때 한 10도, 15도였었거든요. 아직까지 보시면은 여기에 눈이 아직 덜 녹은 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녹고 있는 중이겠죠. 근데 일기예보로는 오늘 눈이 좀 밤에 내린다고 했는데 밤에는 한 영하 한 5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숙소에 짐을 풀어놓고 나와서 조용한 데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골은 아니었어요. 이런 옆에 보이는 건물들도 많이 있고 조금 전에 숙소 근처에는 상가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닙니다. 아침 시장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하루 숙박을 하고 내일 북극촌이라는 데 가서 숙박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 돌아와서 제 큰 짐을 찾고 다시 하얼빈으로 돌아갈 겁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저는 러시아풍 건물, 러시아어가 써있는 데도 있어요. 그 북극촌이 중국의 최북단에 있는 마을이고 러시아하고 접경하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는 영하 한 53도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대요. 지금 4월 달이니까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거기도 여기하고 좀 기온이 좀 비슷하고요. 유일하게 중국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뭐 오로라 예보는 없었는데 오로라 예보가 있으면은 작가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조용합니다. 저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시내로 좀 들어갈 분인데 국경 도시다 보니까 좀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내일 아침에는 7시에 북촌에 가는 버스가 있답니다. 한 2시간 타고 가는데 터미널에 가서 한번 버스 시간도 보고 예약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10,000번만 걸면은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 좋습니다. 이 지역에는 미세먼지가 없답니다. 이 건물이 뭔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뭐 시정부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시청. 조용하네요. 강력한 힘으로 지금의 이 분위기를 바꾸고 발전을 촉진하는 도시, 이런 뜻이네요. 중국은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했던 표 쓰는 것처럼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각성하게 올리는 것 같아요. 계단 따라 올라갑니다. 밤에 보면은 이 조명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계단마다 LED 등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도시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 광장입니다. 광장. 올라가면 광장이 있죠. 옆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쓰레기통은 있는데 금연. 중국은 담배에 대해 되게 간대합니다. 고속열차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합니다. 침대 기차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핍니다. 그 왜 필까 생각해 봤는데 그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담배를 20시간 심지어는 우르무치에서 동북 장춘까지 오는 이틀짜리 기차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담배를 안 필 수 없으니까 피는 것 같습니다. 기차역마다 정차 시간이 15분인데도 있고 5분인데도 있고 심지어는 30분인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 우르르 나와서 플랫폼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이기 때문에 길어봤자 3시간, 2시간이기 때문에 금연은 하긴 하지만 여기처럼 땅이 커서 이동시간이 긴 경우에는 강하게 금연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아마 금연을 시켜도 플랫폼에서는 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뒤를 봤는데 무엇이가 다 보입니다. 우선 다 올라가서 보려고 카메라를 안 돌렸습니다. 담배 얘기 나도 말았는데 식당에서도 아직 담배 피우는 데 있습니다. 재떨이 주고요. 그 식당에 애기들이 밥 먹으러 옵니다. 저는 못 피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변하긴 변한 게 이제는 버스 정류장 쪽에도 쓰레기통은 있지만은 담배 금지라고 표시해 놓은 데가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위에서 보입니다. 별다른 게 없네요. 그냥 광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어에서 제일 높은 광장인 것 같은데 옆에 좀 조각된 게 있는데 이쪽 지역의 신화 아니면 역사 문화에 대한 설명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전 준비 없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보면은 슈퍼마켓 차울스 발음이 맞나? 차울스 란메이 산 특산. 란메이가 블루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이가 딸기를 얘기하고 란은 파랑 색깔. 란메이 그러면은 블루베리. 그 영어식 표현이죠.
민박도 있네요. 민숙. 크게 뭐 별다른 건 없고 사람들도 없습니다. 저만 여기 왔어요. 자, 제가 보기엔 저 위에 두 개가 있었는데 잠시만 카메라를 당겨 보겠습니다. 저 위에 두 개 있었는데 하나가 떨어진 것 같아요. 별이 하나 졌습니다. 좀 보수 좀 하지. 이런 조명이 있네요. 자, 이 시내입니다. 저 도시가 있고 저 너머는 이 앞에 보이는 거 말고요. 좀 더 가면은 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가 이런 식으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볼만한 데는 몇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큰 건물이 있네요. 여기 앞에 호텔 좀 전에 봤던 거. 중국 자유여행을 하기까지 저도 많은 용기를 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한답시고 했는데 제대로 잘 못하고요. 아주 짧은 것만 할 수 있고 눈치껏 움직일 정도.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교통 이용, 식당 이용 이런 것들만 그 시스템 정도만 이해를 하지 말을 능숙하게 하지 못해요. 말을 걸었다가 긴 대답으로 돌아오면 더 당황스럽죠. 중국 여행에 필요한 거 현금을 쓰지 않습니다. 현금 주면 받긴 받는데 거스름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페이처럼 여기에는 위챗페이나 쯔부바오, 우리는 알리페이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알리페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쯔부바오 그래야 돼요. 쯔부바오. 그러면 이제 QR코드를 스캔한 다음에 결제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내 신분을 다 집어넣고요. 거기 신분증에 이제 여권이 들어가겠죠. 사진도 찍습니다. 본인 얼굴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쓸 신용카드 또는 그 트래블 체크카드를 연결시켜 놓고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0원이 넘어가면은 해외 사용비라고 별도의 또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200원 미만으로 짧게 끊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단체로 와서 대표자가 한꺼번에 결제하면 비용 많이 올라가겠죠. 각자 와서 각자 계산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하나가 안 되면 하나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일을 위해서 한 100원, 200원 정도의 돈은 가지고 다니자.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 10원, 5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버스도 위챗페이나 쯔부바오로 결제를 합니다. 버스를 탔는데 시내버스비가 지역에 따라 달라요. 1원짜리가 있고 2원짜리가 있고 10원을 집어넣었어. 그럼 9원 안 거실러 줍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서 가면 되지 않냐 하는데 다 스캔하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중국 여행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페이를 깔아서 와야 된다. 너무 어려워서 못 온다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귀찮아서 게을러서 안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돈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중국은 소매치기 없어요. 이런데 보면은 감시 카메라도 많고 안면 인식이 있어서 금방 잡습니다. 내가 QR코드 스캔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고해서 아니면 카메라에 찍힌 걸 봐서 그 사람 인적사항 알고서 조사하면은 내가 어딜 돌아다녔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중국처럼 최고로 안전한 데가 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좀 무섭긴 한데 그 인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거 거기에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쯔부바오 위챗페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지도를 깔아야 돼요. 내가 어디 움직이는지를 알지. 그 지도에 들어가서 목적지 설치하면은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택시를 탈 때도 우선 택시를 타요. 공항에 내려서. 그래서 내가 가는 목적지 지도에 찍어서
내비게이션 엔터 친 다음에 전화기를 기사한테 주면은 기사가 그걸로 갑니다. 적당히 내려주죠. 지도를 바이두 지도나 고속 지도를 깔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지명에 대한 한자를 약간 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노력을 해야죠. 그 깔고만 있으면 여행 다니면 충분히 다녀요. 그리고 또 더 욕심내서는 거기에 이제 번역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좀 절대 조심할 거. 음성 번역은 하지 않는 거를 제가 강추합니다. 왜냐? 이게 음성 인식 번역이 아직 이게 잘 되지 않아서 번역이 잘못될 수가 있어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급할 때는 음성 인식을 하는데 거꾸로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문자로도 다시 거꾸로 한번 돌려봐요. 맞으면 내가 복사하기 해서 그걸 다시 보내드립니다. 저는 파파고를 쓰는데, 그리고 또 위챗페이 깔면 위챗이 깔리거든요. 위챗은 웨이신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카카오톡처럼 되어 있는 게 위챗이에요. 이게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번역 기능이 있죠. 숙소에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이제 친구하기로 해가지고서 위챗을 서로 친구 맺기를 합니다. 서로 앞에 있지만은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번역을 누르면은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문의사항은 위챗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위챗페이, 쯔부바오페이, 파파고 번역 기능, 그리고 고덕지도나 바이두지도, 이것만 있으면 여행 다닐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음식을 시켜 먹지 않으니까 뭐 메이투아 같은 건 깔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기차, 중국 철도 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전화번호가 있어야 됐거든요. 지금은 되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영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충분히 표를 끊을 수 있고 취소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트립닷컴에 들어가서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이 단점이 대행 수수료가 거의 한 10%를 받아갑니다. 너무 비싸요. 기차표가 10% 얼마 되냐 얘기했지만은 그 기차표 장거리잖아요. 중국은 기차표가 아마 8만원 9만원에, 침대 기차 뭐 좋은 기차 침대 기차는 한 10만원 합니다. 반환 하나면 반환 수수료 10%예요. 대행 수수료가 10%입니다. 거기 또 반환을 하게 되면 또 10% 또 나가요. 그럼 2만원까지 는 겁니다. 그 2만원이 여기서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직접 철도 앱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그런 거 없어요. 대행 수수료 취소도 금방 할 수 있고, 아마 그 변경 횟수는 제한이 있을 겁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저는 한 번만 해봤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뭐가 필요할래나? 웨이신에 들어가면은 중국 전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가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에 왔다 그러면 웨이신에 링크가 되어 있어요. 모허 터미널 딱 치면은 거기 들어가서 버스표를 예매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상하이에 어느 관광지 치면은 거기에 연결돼서 들어가서 입장표를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사서 사면 되지 했는데 중국은 현장에 가서 사면은 표가 없습니다. 기차표도 없어요. 다 인터넷으로 웨이신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봐서 불편한 거지 하면은 편합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우선 올 때 위챗페이, 알리페이, 고덕지도 아니면 바이두지도, 그리고 철도 앱, 기차 안 타면 필요 없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시내버스, 전철도, 웨이신페이, 알리페이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교통 QR을 별도로 다운받아야 돼요. 지역별로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되는데 그걸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대신해주면은 계속 해줘야 돼요. 본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잠시 좀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외 자유여행, 중국 여행 중국 여행 놀러 올 때 필요한 거 위챗페이, 알리페이,
고덕지도, 바이두지도 기차 여행을 할 거면은 철도청 앱 다운받아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있으면 자유여행 가능해요.